네, 건축 구조 이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힘과 하중 중에서 두 번째 파트, 하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물이 무너지는 21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건물이 무너지는 21가지 이유는 제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건물, 구조물이 무너지는 그 하중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가지고 쓴 책인데요. 우리가 건물이 서 있는 것도 중요하고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물이 왜 무너지는가, 어떤 이유로 붕괴되는가 이런 걸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목차만 요약을 하자면 건물은 중력이라는 것에 의해서도 무너지고 진동, 지진, 공명, 피로 이 같은 진동으로도 무너진다. 그 다음에 변형에 의해서도 무너지고 바람, 물, 불, 흙 이것들도 다 건물을 무너뜨리는 원인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 7가지의 큰 종류별로 각각의 3가지씩의 사례들을 가지고 건물을 가해지는 하중과 붕괴 이것들을 살펴본 책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셔도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어서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설마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도 건물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사람이 그냥 멀쩡하게 지나가는데도 무너진 경우가 있습니다. 1850년도에 프랑스의 웬 군대가 다리 위를 행진하다가 다리가 무너지는 바람에 한 200명 정도가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발 맞춰서 다리를 지나가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명이라는 게 생기죠. 공명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컨대 그네를 민다라고 할 때 그네를 밀 때 어떻게 합니까? 그네가 한 바퀴 갔다 왔다 할 때 밀죠. 그러니까 그네의 주기와 이 가해지는 힘의 주기가 같으면 이 진동이 점점 커지는 이런 게 공진, 공명 이렇게 합니다. 이 고유 진동수하고 가해지는 진동수가 같을 때 이 진폭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뜻인데 이 다리가 행진에 의해서 무너진 경우도 같은 경우죠. 이 다리의 고유한 진동수와 이 행진의 진동수가 같으니까 이 다리가 크게 진동하다가 결국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다. 오른쪽 아래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큰 바람도 아니라 산들바람이었는데 이 다리의 이 흔들리는 진동수가 바람의 진동수와 같으니까 마치 그네를 밀듯이 점점 다리가 크게 진동을 해서 다리가 무너졌다. 이런 경우가 이제 진동에 의해서 구조가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지진도 사실은 진동이죠. 이 지진이라는 것도 그림처럼 시계추처럼 땅이 이렇게 흔들리는 건데 땅에 그 추가 매달려 있으면 이 땅이 흔들리면 이 추가 움직이죠. 건물이라고 하는 무게 중심이 위에 있고 땅이 흔들리면 건물이 이렇게 머리가 흔들리듯이 흔들리면서 아랫도리가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피노티 같은 건물은 그 아래가 이렇게 부러지면서 이 사진처럼 이렇게 된다. 또 지진이 바다에서 일어나면 그 바다에서 이런 식으로 두 판이 순식간에 딱 어우러지면서 물이 이렇게 솟죠. 그 물이 솟은 것이 계속해서 진행해서 육지까지 도달하면 저렇게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된다. 저런 것들도 결국 물에 의해서 건물이 파괴되는 거지만
그 물이 엄청난 높이로 오는 것은 쓰나미고, 그 쓰나미가 발생된 것은 지진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건물을 파괴시키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목숨과 우리 재산을 지키는데 상당한 우리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말 그대로 물로 보면 안 되는 엄청난 그 힘을 가진 물체죠. 왼쪽은 바이언트라고 하는 이탈리아에 있는 댐이었어요. 이 댐이 1963년에 붕괴를 했는데, 댐이 붕괴된다라는 게 이게 뭐 보통 일은 아니죠. 근데 이 댐이 붕괴됐다기보다는 물이 댐을 이렇게 넘어서 아래쪽에 있는 마을을 그냥 순식간에 다 쓸어버린 경우인데요. 밑에 사진이 그겁니다. 왼쪽에 있던 그 마을이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쓸려 내려가서 여기에서 거의 1,900에서 2,000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저 물이 넘쳤을까? 저 산이 순식간에 이렇게 떨어져 내려온 겁니다. 그게 떨어져 내려온 거는 산이라고 하는 것에 그냥 딱딱하게 붙어 있는 게 아니죠. 산에는 전리라는 게 있습니다. 전리. 그 전리라고 하는 것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켜가 있는데, 그 켜 사이에 물이 계속 들어가면서 이 켜가 서서히 침강하기 시작한 거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툭 떨어지면서 어마어마한 이 흙덩어리가 물속으로 쑥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해일이 일어나고, 그 해일이 그 사진에서 보듯이 댐을 넘고 거의 300m 높이로 넘었다 그래요. 그 물이 아랫마을을 저렇게 초토화시켰다. 물도 무서운 거구나. 오른쪽 그림은 그 물이 교각을 이렇게 스쳐 내려 갖고 기초 파일이 다 드러난 경우입니다. 저런 걸 세굴이라고 그럽니다. 졸졸 흐르는 물도 결국은 저런 식으로 구조물들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한강에도 90년도인가요? 이게 댐이 무너진 적이 있죠. 강둑이. 그 강둑이 무너진 거는 들쥐들이 이렇게 파놓은 구멍으로 물이 새 들어가서, 그 물이 새 들어간 거가 파이핑이라는 거 현상에 의해서 댐을 이렇게 무너뜨려 갖고 고양시 일대가 물바다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여튼 물이 됐든 진동이 됐든 우리가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건물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상식으로 가지고 있으시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힘과 하중 중에서 하중을 공부를 할 텐데요. 힘과 하중에 대한 차이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등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등짐은 하중이다. 그리고 그 등짐에 의해서 등짐과 할아버지 발에서 이렇게 치받치는 땅의 힘에 의해서 할아버지 몸이 이렇게 찌그러지려고 하는 힘이 생기는데 그걸 압축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바깥에서 오는 것을 하중, 안에서 생기는 힘, 포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등 근육이 좋은 아저씨도 자기 몸무게가 하중이고, 그 하중에 의해서 팔이 늘어나려는 인장력이 생기는데 그것은 포스라 그런다. 바람이라는 하중에 의해서 나무가 휘고, 그 휘는 것에 생기는 모멘트가 힘이고, 바람인 하중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자, 그래서 하중의 종류를 분류를 하자면
이 분류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하중이 가해지는 방향에 따라서 사하중, 활하중, 부력 이렇게 분류를 하고 수평으로 그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풍하중, 지진하중, 수압이나 토압 이렇게 분류를 하고 변형이 하중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지요. 힘은 변형에 의해로 바뀌고 변형은 다시 힘으로 바뀐다. 그래서 두 개는 서로 교환하는 양면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힘에 의해서 변형이 되지만 변형이 생겼다면 그거는 또 힘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형 하중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온도 하중과 치마 하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직 하중, 수평 하중, 변형 하중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이 바깥에도 동하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위에 것들은 전부 다 일종의 정하중이라고 볼 수 있다면 어떤 기계 장치가 움직여서 생기는 하중이 있는데 이건 정하중보다 훨씬 무서운 하중이에요. 이 하중을 우리가 다이나믹 로드 동하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잠번치를 오래 맞아도 아주 피곤하죠. 이런 것처럼 아주 반복된 조그만 하중이 오랜 기간 가해질 때 이렇게 생기는 하중을 우리가 피로하중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하중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 환경의 모든 것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중력이 되든 바람이 되든 지진이 되든 온도가 되든 지구의 모든 환경적인 것들은 하중이 돼서 인간이 만든 구조물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하중의 종류를 알고 그거의 성격을 알고 그거에 맞춰서 구조물을 무너지지 않도록 구조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는 것 이런 것이 구조의 임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